오늘은 환경공학과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과제 탐구 주제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수행평가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주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 머무르기보다 더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역량을 펼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학생은 같은 환경 문제를 보더라도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연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확장하여 탐구합니다. 환경공학은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실제로 적용 가능한 해결 방법을 설계하는 학문입니다. 탐구 주제를 연구하여 탐구 보고서를 쓸 때 설명만으로 끝나는 것은 너무 부족합니다. 탐구 결과에서 분석과 해결까지 이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꼭 한번 고민해 볼 만한 탐구 주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 저감 기술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저감 기술은 실제로 효과적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세요. 정수 처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제거되는지, 필터 기술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데이터로 비교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지역의 수질 환경에 적용했을 때 실제로 의미 있는 개선이 가능한지까지 연결해 보면 훨씬 완성도 있는 탐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도시 열섬 현상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열섬 현상을 설명하는 데서 끝나기만 합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꿔보세요. 도시 열섬을 줄이기 위한 학교 공간 설계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것이죠. 건물 배치, 녹지 비율, 옥상 활용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실제 우리 학교에 적용할 만한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공학적 사고와 함께 공간 설계 능력까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폐의약품 문제입니다. 폐의약품 수거 시스템은 왜 필요한가? 이 주제는 환경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 시스템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약이 하수로 흘러가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질과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분석해 보세요. 또한 현재의 수거 시스템이 왜 잘 작동하지 않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까지 제안한다면 훨씬 깊이 있는 탐구가 됩니다. 네 번째는 탄소 포집 기술입니다. 탄소 포집 기술은 실제로 실현 가능한가? 이 질문은 좋은 탐구 주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능하다, 어렵다 같은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기술의 원리와 함께 비용, 효율, 에너지 소비까지 같이 보는 것입니다. 기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분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경공학적 접근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 하천 수질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 하천의 수질 개선 방안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 이 주제로 탐구해 보세요. 수질 데이터를 조사하고 오염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면 아주 좋은 탐구가 됩니다. 데이터 원인 해결로 이어지는 구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는 한 단계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은 실제 환경 개선에 효과적인가? 이 주제는 환경공학을 넘어 환경 정책과 경제까지 연결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지구과학, 화학, 사회 과목과 함께 탐구할 수 있고, 대학에서는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환경정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런 연결이 만들어질 때 탐구의 깊이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탐구 주제를 정할 때는 다음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관심 있는 문제인지, 실제 조사와 분석이 가능한지, 참고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학생도 할 만한 주제인지를 다시 짚어보아야 합니다. 환경공학과는 문제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설계하는 학과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제 중 하나라도 직접 탐구로 이어가 보세요. 그 시작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며 다른 과목이나 주제와 융합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 기르게 만들 것입니다.